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 봤는데, 이 체계도 강의라는 거는 세부적인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는 따로 이제 우리가 제가 5분 특강이라고 해서 암기할 것만 따로 모아서 찍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갖다 붙일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체계도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 기본소가 한 바퀴 정도 돼야 따라 오실 때 좀 덜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일단은 전국 토지를 줄인 말이 국토예요. 전국 토지를 줄였어. 전국 토지에 계획을 짠데, 그럼 계획 짜는 거는 전국토에 대해서 짜는 거예요. 그럼 국토에 대해서 어디까지 규제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할 때 계획을 먼저 짜겠다라는 거야.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을 해라. 그럼 이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서 12문제가 나오고 뭐가 잘 나오는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계획 파트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얘는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에서 짜는, 즉 특광 특특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 방향 잡는 계획과 집행하는 계획이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 한다. 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안 묶이면 절대 못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습니다. 국장, 도지사가 지정해 놓은 다음에 이 계획 방향 주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여기는 개발해, 보전해 라고 용도를 정해놨어요. 그럼 정해놨으면 그거대로 나는 이용을 해야지.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용도구역 행위제한을 받을 거고, 이 목적에 맞춰서.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도시공개 시설사업이라 하고, 도시 안에서 신도시도 개발하고 구도시도 정비해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고, 그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난개발 막으려고 입체적 계획을 더 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개발할 때 내가 하게 되면 사적 개발이고, 이 시에서 하는 거는 공적 개발이죠. 내가 하는 개발 행위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요 5가지를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되 이 계획을 짜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 도시군 계획을 짜는 사람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이 개발 행위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겠네? 그죠? 특광, 특특, 시군에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허가권자가 되고,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여기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겼어. 부족해. 근데 설치마저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규제하겠다. 근데 여기는 설치는 가능한데 기반시설 설치를 너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너도 비용 부담 좀 해라. 그걸 우리는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적 개발 행위보다 조금 공익 목적이 있어서 수용도 가능해요. 그건 이제 공적 개발 행위라서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실시의 인가를 받으면 행정처인 시행자든 비행정처인 시행자든 수용 권한을 줘서 시행자 보호를 하면서 빨리빨리 가겠다. 그런 게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행자 보호 규정 중에서 시행자도 보호하지만 소유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 제도나 실효 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의 세분, 가끔 가다가 이제 타인 토지 출입 같은 거는 이제 보칙 파트에서 어쩌다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계획 3가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관련된 거,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적 개발행위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고 난 다음에 보칙 파트 하면 국토계획법이 끝나요. 그 안에서 1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했던 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에서 결정하려고 했는 내용이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해서 요 내용을 짜기 위해서 입안에서 결정이 딱 됐는데, 기반시설 관련돼서 결정이 되면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하면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사업하는 누가 나와야죠? 시행자가. 시행자가 나왔으니까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사업해도 돼 착수하고 완료되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준공에 따른 검사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순서예요. 근데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도 해야 되잖아.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행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짜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식이 수용 방식은 요거랑 똑같이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 있다. 이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계획 짜서 인가 받으면 착수하고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에 따라 환지 처분,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 날에 소유권과 청산금 다 확정된다. 그리고 나서 14일 안에 뭐 해야 되죠? 등기. 환장하건 내 14일 내에 등기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 도시개발 사업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다시 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 사업 하겠다. 정비 사업도 사업하는 뭐라고 그러죠? 시행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세 가지라 안 되겠다. 얘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으면 착수해서 자 여기서는 4인분 관시라고 그랬죠. 4인분 먹었다고 관시하지 마세요 하는 거. 4인분 관시. 관리처분계획 짜서 인가 떨어지면 환지 A는 102번지, B는 302번지, A는 24평, B는 30평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계획 짜서 인가 떨어지면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이제 준공 검사를 준공 인가라고 바꿔놨어요. 그리고 환지 처분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럼 다음 날에 확정이 되는데 얘는 지체 없이 분양 등기 하는 거다. 요게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게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입니다. 주택법에도 있는데 주택법은 나중에. 그럼 여기서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라고 했는데 요 놈 같은 경우는 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 땅값이 급상승하니까 요 안 되겠다. 얘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 받은 때랑 한 때랑 사업시행인가 받은 때 요 세 가지가 공치법상 공익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공치법상 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시기 이렇게. 그럼 이제 세 가지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직 사업인데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주가 허가받아서 착공 들어가면 시공하고 뭐 받아? 사용승인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합니다. 뭔 분양이에요? 후분양이야. 근데 허가는 그 지역 관할 특특 시군구인데 21층 이상을 연면적합계 10만 이상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하면 특광하게 받는 거라 도지사 빼고 허가권자에 다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이 사람이 곧 나중에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을 때 7일 안에 검토하고 확인하고 교부해 주겠다. 근데 주택법은 한꺼번에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다.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걸 30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를 할 때에는 사업 주체가 무엇 신청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여기서 시도지사 대장한테 가되 면적이 10만보다 안 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합니다. 곧 이제 제가 했던 말 자주 반복하다 보면 기본서 할 때 들릴 거예요.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 하거나 LH공사가 하거나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거는 시도지사는 택도 없다. 국장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택지개발, 도시개발, 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면 국장한테 받아라. 근데 얘는 2년 안에 착공하는 건데 얘는 5년 줘요. 규모가 크잖아. 당연히. 그죠? 그럼 2년이면 안 했어요.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아니에요. 2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하는 거고 얘는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얘는 임의적 취소예요. 똑같이 끝나고 나면 얘는 사용검사 신청하는데 죽은 시체 뭐라고 하죠? 주검. 주택법은 주검, 검사라고 그래요. 얘는 7일인데 14일 같이 보이잖아요. 15일이야. 그래서 일주일하고 보름이다. 그리고 주택법에 5,000개를 해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개 해도 좋다고 한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는데 허가받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간주하진 않아요. 여기서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 받은 걸로 보지만 거꾸로는 안 된다. 승인 받았다고 검사 받은 걸로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사용검사 받으면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착공과 동시에 우리는 선분양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분양을 했고 얘는 후분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 정의 알아야 되고 농업인 정의 알아야 된댔죠. 그래서 소유, 이용, 보전 파트에서 요 경자 유전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숫자 관련돼 가지고 외우는 거니까 일단 세부적으로 저랑 외울 거고
농지증 처분 사유, 대리경작제도, 임대차, 농업진흥지역이 현재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다. 전체적인 이제 책의 개념은 잡혔어요.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우리 41번부터 80번까지 총 40문항입니다. 40문항 중에 41번 문제가 행정계획 문제입니다.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묻든 도시군 기본계획을 묻든 둘 중에 하나거나 용어 정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반드시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행정계획 체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뼈대 잡아야 돼요. 뼈대. 그리고 제일 먼저 소리권자만 찾아놓으면 윗사람이 승인권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지역을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만 알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국토종합계획이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저기 도시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었어요. 여기서 두 개를 묶으면 이건 광역이죠. 두 개 이상을 묶었으니까 광역 계획권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을 짜는 거고 한 개 한 개 도시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짜는데 방향 제시하는 기본 계획하고 집행하는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그럼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는 거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요게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국토교통부 밑에 특광 특특 도인데 그중에 땅이 어디가 제일 커요? 도가 너무 커. 그래서 얘는 시하고 군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가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관할구역을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보통 하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군. 근데 그중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무슨 행위를 한다, 여기서 무슨 행위를 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이분이에요. 내가 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면서 기반시설 무단구역 지정권자인데 자꾸 국장이라고 꼬셔요.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이분을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특광 특특 도를 우리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뭐라고 부르죠? 시군 구청장. 윗사람은 누구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이분 밑에 내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한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내려와야 돼요. 이분은 민원처리 허가권자이면서 또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기억 같이 해주셔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행정계획의 성격 가야죠. 성격. 자, 일단 계획이 광역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일단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나와 관련이 있는 계획은 행정기관하고 관련 있는 걸 구속이 있다 해서 구속적 계획인데 방향만 제시하고 끝나는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래서 광역종합기본. 그래서 광역종합기본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라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얘는 안 들어갔으니까 집행하는 계획이겠죠. 요 둘을 묶어서 부를 때는 도시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자, 일단 여기서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은 A시란 도시랑 B시란 도시랑 뭐 C시도 있고 여러 가지 광역계획권을 묻고 난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하는 거니까 얘는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에? 승인이 돼야 돼. 수립해서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도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겠죠. 승인 신청합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구속력 들어가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입안이야. 입안이란 말도 쓰고 수립이란 말도 혼용해서 같이 써요. 근데 승인하고 결정은 절대 혼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승인하고 넘어갔다, 방향 잡았다, 효력이 없을 때
야 이제 집행해라고 결정고시에서 효력 발생할 때. 그래서 얘는 결정고시한다고 하고 승인 공고한다고 해요. 공고. 제가 세 가지 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씩 보는 거는 자세하게 볼 때, 세 개 한꺼번에 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보면 잘 보여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광역도시계획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A씨가 있으면 A씨의 인구 방향 조사하고 얘는 A씨의 구체적 집행계획 짜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슨 조사해야죠? 기초조사 해야지. 기초조사. 그럼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초조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서 뭐 생각해야 되냐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의협심 거쳐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할 때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여기 주민 의견하고 지방의 의견이 들어야 돼요. 네,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듣고 끝낸댔죠. 비구속이니까 뭔 청해? 공청회. 네, 공청회. 얘도 뭐해? 공청회. 근데 얘는 공청회란 말을 쓰지 않고 구속력 있는 건 와서 보라고 주민 공람하죠. 공람. 그래서 공청회 한 다음에 이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 듣고 얘도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얘도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순서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네 정도만 알면 되죠. 그게 여기는 공람으로 돼 있고 여기는 공청회니까 바꿔 쓰는 거 문제 내겠구나. 그리고 수립해서 보내면 의 다음에 의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협의 쓰면 돼. 협의하고 협의가 끝났으면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뭐 거쳐야 돼? 심의 통과가 됐다. 그럼 이제 승인하거나 결정한 다음에 도장 찍고 나서 다시 그 내용을 공고 열람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순서인데 그 와중에 기초조사가 뭐야 그러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어떤 계획을 짜기 전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특성 등을 조사, 측량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공청회겠지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크면 수개로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가서 의견 듣고 온다. 이게 전부야. 뭐 지방의 의견 제시 나오면 항상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해야 돼? 30일 내. 협의할 때도 의견 제시 며칠 내? 30일 내. 그럼 30일 외울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수리권자가 요게 같은 도를 정해 줬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시군인데 시시인데 같은 도야. 그럼 누가 지정해주고? 도지사.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시도에 걸치는 거예요. 시도에 걸치면 지정은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시도지사 윗사람은 누구예요? 국장이잖아요. 국장이 지정해주면 시도의사가 짜야 돼요. 그럼 시도의사가 짜서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3년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안 했어. 그럼 할 마음이 없다. 그때는 이분이 직접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안 하면 누가 직접? 도지사가. 시도의사가 3년 안에 국장한테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거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적으로 짤 수 있고 공동으로 짤 수도 있어.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국장과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국장. 이게 수립권자인데 이거 승인권자예요. 그럼 여기 도지사일 때는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국장일 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돼요. 이 내용은 이제 광역도시의 내용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하는 도시의 방향 잡는 거라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럼 관할 누가 짜면 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이방권자, 수리권자인데 얘는 온리라고 그래. 온리, 요 사람만 짜요.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건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여기 국장이 안 나옵니다. 기준할 때만 한번 나오고
국장이 안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국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 협의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행정기관장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얘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하고 공청회 그대로 준용하고 지방에 그대로 준용하는데 추가되는 게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써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검토. 그럼 여기서 할 거 많아 죽겠는데 또 하래. 토했다 그래요. 토했다.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이 추가되는데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네. 이거 재해만 아니라 환경의 파괴도 있겠다 해서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다가 환경성 검토라는 게 추가돼요. 환경성 검토. 이거 추가되고 그 다음에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할 때도 생략하는 사유가 있고 얘네들은 생략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 짰던 사람이 원칙적으로 짜는 거라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입니다. 예외가 집행계획이다 보니까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입안한 사람이 윗사람이고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냐면 도지사라서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되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니까 도지사가 된 거예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일 때는 누가? 대도시장이. 그런데 시장군수가 입안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다. 그때는 시장군수도 결정한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국장이 입안하게 되면 누가 결정해야 되죠? 국장. 국장이 입안하는 거, 본인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 시가완대 국가계획 관련된 거. 수사는 누구로 바뀌죠? 회장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래대로 시도대장, 예외국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시도대장일 때는 지방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고 국장일 때는 중앙으로 바뀌겠죠. 이 상태로 가는데 해당 지역에 생략되는 사유가 현재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어요. 끝이 나서 나대지가 없으면 이미 개발이 좀 많이 된 지역이죠. 그래서 끝나서 나대지가 없으면 뭐 굳이 합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도심지 위치에서 주변이 온통 개발이 돼 있으면 이거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할 수가 없잖아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공람을 할 때 주민한테 공람시키는 건데 주민들이 사진 찍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국방상 기밀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장,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만 생략 가능하다. 그게 주민공람하고 협의하고 심의할 때 공통 생략 사유입니다. 같이 지방의 의견 청취 중에 우리가 도시군관리 내용이 용, 개, 기, 도, 지, 입 돌아갔는데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은 안 들어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생략 가능한 사유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안 듣는다 해서 지에는 지 없다. 다음 중 지방의 의견 청취 사유가 아닌 것.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데 공동심의라는 게 나오는데 갑자기 건축위원회가 끼어들어요. 건축위원회가 뜬 이유가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건축계획이라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해서 여기까지가 세 가지 계획의 절차상 특례예요. 이 정도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제가 이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페이지가 이거 있었죠? 1페이지가 자, 맨 위에 고성철의 부동산 공법상 사업 전체 책임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아까 순서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나눠지고 절차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사적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계획에 맞게끔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특광, 특특 시장군수한테. 단 여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나오는데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안에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받고 규모 제한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되 별도 규정도 있다. 이건 이제 심화할 때 아마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분이 되는 지구가 있고 안 되는 지구 있었죠. 그럼 여기서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조례에 있는데 네 가지는 따로 외우자고 해가지고 외웠던 거 있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쫙 써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첫째 시간에 했던 거를. 근데 밑으로 가면 자 우리가 요거 볼게요. 3페이지 맨 위에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 할 때 했던 거. 자, 우리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하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제가 이 옆으로 이렇게 쓴 거를 지금 천천히 하나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국장도시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초조사할 때는 아까 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할 때는 일간신문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지방에는 아까 해당 시장군수면 시군의회, 시도의사면 시도의회, 도지사할 때는 밑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까지 들어라. 의견 제시 나오면 다 30일 이내다. 그럼 수리권자가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짜고 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1번이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2번에 시도가 요청하면 국장하고 같이 짤 수 있다.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로 찍으세요. 둘 간에 짜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단독으로 할 때에는 이리 와 듣고 나서 그 사람한테 좀 해라라고 권고하게 돼 있어요. 권고에 따라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게 해당 계획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는 똑같은데 수리권자만 온리 특광 특특 시장군수인데 시장군수가 짜면 도지사한테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그리고 추가되는 게 아까 토했다고 그랬죠?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은 추가됐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성격이 기본 방향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당연히 안 되죠. 나한테 뭐라 한 적이 없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부딪히면 광역이 우선하니까 얘는 5년마다 뭐 해야 돼요?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성격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계획이 그 도시의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제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되냐면 구체적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야 돼요.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얘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었고 얘는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 평가 토했다에다가 뭐 하나 더 들어갔네. 환경성 검토 더 들어갔죠. 그리고 주민 공람을 할 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 열람해서 의견 듣고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입안할 때 특광특특시군 예외국장 도지사죠.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특광특특 본인이 하니까 시도지사인데 인구 50만 대장은 본인이 직접 대장이 그리고 국장이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데 여기 개정된 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했다면 지구단위계획 그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결정이 되고 나서 송부한 다음에 뭐 그려줘야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할 때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해요.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하는데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린 지형도면이라고 하는데 지형도면을 누가 그립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형도면을 누가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한 사람이 이분이죠. 이번권자잖아. 그럼 특광특특 시장군수가 그리되 예외국장도지사도 그릴 수 있다. 맞죠? 근데 어디다 그릴 거냐? 지형도면이라는 거는 관할 입안했던 사람이 그리는데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시장군수죠. 시장군수만 나중에 대장을 제외하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대조했는데 착오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한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되면 이때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요 날짜가 효력 발생일이에요. 그래서
작성자가 누구야? 그러면 당연히 이방권자고, 그럼 시장군 급수 아까 대도시장 빼고 도지사 승인 없고 지적이 표시가 돼 있어야 내 건지 알기 때문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결정사항을 표시한 그림을 그려서 지형도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되고요. 공법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 최소한 요것만 맞겠다 해야지 다른 과목에 피해 주지 말고 요것만 하면 안 돼요. 너무 재밌어도 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관할 특광 특특시군이 5년마다 하는데 그게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해요. 광역이 없어. 근데 정비법 가면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 방침하고 주택법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라 공법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5개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딱 돼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이 지났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는데 지목이 돼인 사람이면 매수 청구해 주겠다. 그래서 특광 특특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목이 뭐인 사람이 돼인 사람이 매수 청구 누구한테? 특광 특특시군한테. 그럼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통지해주고 현금으로 매수하되 지자체가 매수하면 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했었죠. 그게 토지 소유자 원할 때 부동산인데 부재부동산 비업무용일 때는 3천만 원 용돈 주고 채권 발행한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지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공법에서 특이한 규정 중에서 자, 여기 개발행위라는 게 이제 위에 있는 계획을 짰잖아요. 근데 그 계획 짤 때 권한자 하나 있는데 권한자 보세요. 권한자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이거 도시군관리 이방권자 요 사람이 나중에 뭐 하냐면 지형도면 그리고 예산짜는 단계별 집행계획 짜고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고 개발행위 허가도 이 사람이 못하게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광 특특 시군만 가지고 낼 때가 더 많아. 이 사람의 권한이 아닌 거 이렇게 하죠. 원래 관할하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고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 이방권자죠. 그리고 개발의 허가권자고 단계별 집행 공고도 하는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반시설 무단구역을 자꾸 국장이라고 꼬셔서 요거는 특광 특특 시군이다. 요건 외워두자 이 뜻이에요. 국장의 권한이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절대 안 나온댔죠.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못하고요.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 정비법 가면 국장이 안 나오셔요. 정비법. 그래서 아예 3, 4는 정비법에서는 기준만 제시하고 안 나온다 하시면 끝나. 그 다음에 자, 이 계획을 짰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이제 토지를 뭐 해야 돼? 이용해야 되는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해서 물건 쌓는 거는 특정한 녹관자에서 1월 이상 그리고 경작을 하려고 하는 형질 변경까지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 할 때는 특광 특특 시군한테 허가를 받되 경미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천재지변 재해로 복구해야 돼. 1월 내 신고만 하시면 되고 85 이내 징계 제출은 경미하니까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경미한 기준에 따라 이 면적 숫자까지는 안 나오지만 한 번 정도 면적 기준 한 25제곱미터고 부피목의 높이는 50톤 50cm 이하면 경미한 거로 본다. 다만 660제곱미터가 원래는 그 250제곱미터가 면적인데 지목 변경 수반 안 하면 660제곱미터까지도 허가 없이 가능하게 해주고 토지 분할 중에 이게 사유가 사도 개설허가 받아 분할할 때 공공용지로 쓰세요 기부 체납 완료 분할할 때 행정재산 국가가 분할할 때 도시공개시설로 수용할 때는 분할하더라도 대지 분할 지역 면적 미달이고 뭐고 상관없이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절차인데 자, 개발행위가 뭐예요? 그럼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내가 한다. 그러면 관할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군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준에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사적 개발행위 하는 거니까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에서 자연환경 보존녹지 얼마? 5천.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은 3만까지는 허가해 주겠다. 이 기준에 맞으면서 도시공관리계획에 배치되면 안 되고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성장관리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에도 배치되면 안 되고 사업에 지장되면 안 되고
기반시설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경관 조화 이루어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며칠 안에 15일 안에 해주겠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의협심 거쳐야 되는데 허가 전에 의견 청취는 그 사업하는 시행자와 주변의 관리청의 의견 듣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나중에 얘가 개발행위하면서 다른 법상 인허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하게 되면 인허가 의제되고 그리고 면적이 되게 크거나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요때는 심의 거쳐라. 단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는 난개발 막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 거치는데 이번에 성장관리 뭐죠? 성장관리계획 바뀌었어요. 지구단위계획 동생이랬죠? 지구단위 동생이니까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인 경우에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주면 되는데 야 조건을 내가 걸 텐데 네가 이거 하면 허가해줄게 해서 기굴발 차비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랬고 허가 기준에 맞더라도 허가하면 안 돼. 여기는 무조건 허가하면 안 돼서 허가 제한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녹지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 집단 생육하면 보호해야 되죠. 개발보다는. 그래서 청산리 뭐예요? 녹개수, 조수류, 집단 서식지, 우량동지로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지역은. 그리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못하게 묶어놓을 건데 요 3, 4, 5 같이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은 추가로 2년을 연장해서 3, 4, 5는 최대 5년까지 제한이 가능해요. 그게 기본계획 관리계획 짜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단은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이게 개발의 허가 절차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무슨 검사 받으면 끝나요? 준검사 받으면 끝난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숫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숫자만 제가 모아본 거거든요. 공법상 자주 출제되는 면적.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1, 2, 3, 4, 5 중에 4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5, 6, 6, 5, 7, 9, 8, 8, 7, 7, 7, 7, 2, 2, 4, 2. 건폐율 외운다고 그렇게 했었죠. 이거 뭐 노래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저런 거 다 외웠으니까. 그리고 용적률은 건폐율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한다고 그랬죠. 준주거는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하면 되고 공업지역은 300에서 50 더하면 되는데 나머지 다 80인데 계획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만 100이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숫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적 개발행위보다 커지면 공적 개발로 가라. 사적 개발행위 주상생자는 1만 미만, 공관농은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존녹지는 5천 미만까지만 허가해주겠다. 대신에 이거보다 커지면 도시개발 가라. 주상생자는 1만 이상, 미만이고 이상.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도시 바깥은 30만 이상 갖고 와라. 단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초사 10만까지 이상이면 지정해주겠다.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서 주미 60, 상공 150, 녹이 100. 그래서 요거는 건물이 있으면 이 면적 미달되게 분할 못하고 건물이 없으면 이거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그 계획관리, 도시 바깥에서 계획관리가 지정되려면 50% 이상의 계획관리로 보존관리, 생산관리가 나머지여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건설하려면 30만 이상 갖고 와라. 이거 아니면 기타면 3만 갖고 와라. 근데 30만 이상 못 갖고 오면 각각이 10만인데 전체 통합해서 30만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후레자식 뭐죠? 초자식.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존 권역에 해당되면 10만 이상이면 된다 했는데 최근에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자주 나왔던 수치가 요 내용이고 자, 맨 밑으로 가면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부지 매수 청구 해가지고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부지라는 건 도로로 공원으로 학교로 부지로 결정이 됐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인데 10년 동안 안 했어. 근데 시식에 인가 떨어지면 매수 청구 못 합니다. 그거 수용할 거니까. 그래서 미시시 되면 관할 시장 등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할지 안 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년 내에 매수해 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지나 버렸을 때는 시로 돼 버리고. 그리고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특광특득 시군이고 예외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에서 3명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인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해제 권고 제도는 구체적으로 따로 볼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채권이라는 거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비의무형일 때는 가능한데 이때는 3천만 원 용돈 주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겠다. 그리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준용하는데 청구 들어온 게 10년, 나머지 10년 동안 시로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해야 되죠. 그래서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그리고 매수 청구까지 10년을 참아서 했더니 매수를 안 하겠대. 매수를 안 하겠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를 안 해? 그럼 여기 너무 미안한 거죠. 그때는 쌈30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단안노다 안 된다는 거 형한편에. 단안노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이거는 3층 이하여도 안 돼요. 근생 중에서. 그리고 공작물 330이죠. 지장 주지 않는 공작물은 허가받아 가능하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안 하면 시로되는 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해서 완화하겠다고 요거 지방의회 보고해서 완화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했던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이 시설 결정 고시가 됐는데 더 이상 괜히 결정을 했는데 도로가 큰 도로가 생기면서 의미가 없어졌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게 되면 이 현황하고 예산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가 보고를 받으면 이거 해지해야 되는 사유다 그러면 특광특특시군님 이거 해지하시죠 라고 해지 권고해요. 권고라고 쓰고 권구로 읽어요. 권구 며칠? 90일. 그래서 보고받은 지방의회가 특광특특시군에게 해지 권고를 하면 90일에 보고했죠. 그러면 웬만하면 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지 권고받은 특광특특시군 중에 이분은 해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 결정을 1년 안에 하는데 아니면 시장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1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지하겠다. 그런데 만약 해지할 수 없다면 6개월 안에 소명을 해라. 이게 지방의회 보고 규정.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주민이 해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해지해달라고 입안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 열받았죠? 10년 동안 사업도 안 했어. 아우 열받아. 이래.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짰어. 안 짰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거 안 되겠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신 분한테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로 결정해놓고 왜 빨리 입안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할 거면 이거 좀 해지해달라고 입안 신청했는데 통보는 3월 안에 해줘요. 할지 안 할지를. 근데 안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윗사람이었던 결정권자한테 가서 해제 결정 신청하면 이 사람도 검토하고 얘는 2개월 안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주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진짜 안 해주는데 심사 결정 좀 해달라 했더니 해제하는 게 맞는 것 같대요. 그럼 국장은 결정권자님 해제 좀 해주세요 라고 권고하면 요 결정권자는 해제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주민이 직접 나서서 10년 동안 안 하면 이제는 매수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구나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요 3페이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인데 이걸 자주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한 바퀴 들고 난 다음에 1.5배속으로 들으면 오히려 더 집중 잘 돼서 잘 들릴 때가 있을 거야. 반복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요 이렇게 보고요. 뒷부분도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갈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